202페이지 원가액. 여길 잘해야 돼요, 합격하시려면. 왜냐면 이 원가액에서 이론 4문제 나오거든요. 여기가 제일 쉬워요. 근데 왜 여기가 제일 쉽냐면 범위가 제일 좁아요. 근데 범위가 좁은 데에서 4개 나오니까 답 맞추기가 조금 어때요? 수월해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가 그나마 좀 할만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뭐 잘하시는 분들이 유리하냐면은요, 암기 잘하시는 분들이 유리해요. 왜냐면 거의 4개 중에 3개 이상은 암기예요. 그래서 암기 잘하시는 분들이 좀 유리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일단 앞에 먼저 보세요. 앞에 먼저 보시면 정리 먼저 쭉 하고 그 다음에 교재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까지 봤었던 거를 무슨 회계라 그래요? 재무회계라 그래요. 그래서 재무회계의 특징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뭐 하는 거죠? 정보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배우실 원가에게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도 외부에서도 보고 내부에서도 보는데 주목적은 외부 보여주는 거고, 원가회계의 주목적은 뭐라고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 내부 정보 이용자. 그 내부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면 사장님이에요. 경영진. 그래서 경영진에게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딴 거 아니고, 우리 회사가 이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가를 알아야만 이걸 가격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정해야만 우리가 얼마나 이익이 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익이 많이 나, 우리 회사가, 그러면은 공장 같은 거 늘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한때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예전에 그 이경규 씨가 꼬꼬면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그 꼬꼬면 때문에 꼬꼬면이 초반에 잘 팔려갖고 공장을 증설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기가 생각보다 오래 안 갔죠. 예. 그 다음에 과자 중에서 한번 인기 끈 거 있었죠. 갑자기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예? 아니, 거북침 말고 그 전에. 예. 어쨌든 뭐 있었어요. 예. 그 인기를 엄청나게 끌어갖고 사 먹고 싶어도 못 사 먹는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아돕니다. 안 팔려갖고. 그래, 예, 맞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왜 우리가 못 사 먹었었냐면 이 그 식품업계 쪽에서 꼬꼬면의 선례가 남은 거예요. 인기 있을 때 증설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언제까지 인기가 있을지 몰라. 예, 그래갖고 그 허니버터칩인가 그것도 인기 끌었을 때 우리가 못 사 먹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증설할 생각을 안 했대요. 왜냐면 그 앞에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공장을 하나 더 지었는데 안 팔리네 라는 선례가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다 요거랑 연관이 있죠. 예, 왜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원가를 적게 하고 이익을 많이 가고 싶어 하지, 원가 높게 되면은 이익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래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광어 우럭 앞으로 횟집에서 먹기 힘들대잖아요. 너무 올라서 가격이. 광어 우럭을 팔면 팔수록 적자래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광어 우럭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그래서 아마 횟집에서 사더라도 얼마 안 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치어가 3년인가 뭐 길러야 된대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네. 유통이 잘안 되는. 근데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 생길 때마다 먹는 거 관련돼선 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뭐. 어쨌든 다 그런 것들이 원가하고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원가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재무회계는 5가지로 되어 있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원가는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3가지. 그게 뭘로 되어 있냐면 재료비, 요건 2장짜리에 다 있어요.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재료비는 말 그대로 재료로 들어가는 돈이고요. 노무비는 인건비예요. 그래서 제조회사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뭐하고 뭐예요? 재료하고 인건비. 그래서 제조회사에서 사람들을 많이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만만치 않거든요. 재료하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인건비 따먹기라고. 왜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정보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재료 관련돼서 남겨먹기가 쉽지 않아요. 과거보다는. 왜냐면 과거에는 이게 얼마인지 알아보기가 힘들었었는데 요즘엔 인터넷 들어가면 인터넷에다가 내가 사고 싶은 거 딱 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항상 제가 제일 슬펐었던 건 요즘엔 그 행동 안 하는데 저희 집 꼬맹이 장난감을 사드려요. 마트에서. 그리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당연히 인터넷 가격이 훨씬 더 어때요? 싸요. 근데 문제는 택배 아저씨가 내일 가져다 줄 거야. 그러면 이제 울기 시작하니까 무조건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기업이 원수의 모델을 달리하는 그렇죠. 저에 안 나오게. 근데 어쨌든 좀 그렇더라고요. 예. 살 때마다 그거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아우 막 10,000원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 들어누우신 적은 없어서 들어누우면은 냅두고 갈라 그랬는데 한 번도 안 들어눕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들어가는 돈들을 제조경비라고 해요. 그래서 제조경비는 되게 다양해요. 뭐 직원들 밥 먹이거나 보험료 내거나 임차료 내거나 차비 주거나 여러 가지 돈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들은 제조경비라고 합니다. 뭐하고 못 빼고요. 재료비하고 노무비.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의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직접비하고 간접비. 근데 직접비라고 나오면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특정한 데 쓴 게 직접비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들어가는 걸 직접비라고 하고요. 같이 쓰는 걸 간접비라고 합니다. 너 누구랑 썼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뭐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요건 썼다 지울게요. 설명이니까. 김치찌개하고 만약에 된장찌개를 만들어. 그리고 김치찌개에다가는 고추장을 넣고 된장찌개에다간 된장만 넣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만 들어간 걸 무슨 비라 그래요? 직접비. 그 다음에 공통으로 물 들어가고 양념 같은 것들 들어가겠죠. 야채들이랑 이렇게 같이 쓰는 걸 뭐라 그래요? 간접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비, 간접비는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직접비 그러면 몇 군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 군데. 그 다음에 간접비 그러면 여러 군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원가 회계의 주목적은 이거 구하는 거예요. 간접비. 왜냐면 어차피 직접비는 갈 때가 정해진 돈이잖아요. 왜요? 몇 군데에서만 썼으니까 한 군데. 근데 간접비는 같이 썼잖아요. 그러면 이 같이 쓴 거는 어떻게 나눠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요금이 공용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 세대마다 내는데 대부분 1층하고 2층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요금 안 내요. 네. 왜냐면 만약에 내가 1층 살아요. 엘리베이터 요금이 고지서에 나왔어. 그러면 행복해요? 슬퍼요? 슬프죠. 왜요? 난 엘리베이터 안 타잖아요. 근데 무슨 요금 내래요? 엘리베이터 요금 내래. 그래서 대부분 1, 2층은 안 내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올해인가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했어요. 근데 이거 소송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1층에 사시는 분 그 관리비 고지서에 떡하니 찍혀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교체 요금. 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한 달만 내는 게 아니고 2, 3년은 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엘리베이터 한 대에 8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한대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세대별로 해갖고 몇 년 동안 내거든요. 왜냐면 한 번에 내라 그러면 너무 과하니까.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어쨌든 다른 층보다는 덜 치니까. 왜냐하면 내라 그러면 딴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내시는 분도 있지만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얼마 타지도 않거니와 아니면 아예 안 타시는 분도 있고. 예, 그래서 대부분 저층은 잘 안 내요. 예,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그 이슈가 됐었던 게 왜 나 엘리베이터도 안 타는데 엘리베이터 요금을 내야 돼? 그래갖고 한번 또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100% 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누가 봐도 맞는데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간접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원가회계를 하는 주목적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얘는 정해져 있잖아요, 갈 곳이. 근데 얘는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나누어 줄 때 얼마나 정확하게 나누어 주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건물들은 면적으로 많이 나눠요. 그래서 면적이 넓으면 돈을 많이 내고 면적이 적으면 돈을 적게 내고. 왜냐면 이렇게 하면 또 싸움 나거든요. 인원수. 그럼 싸움 납니다. 왜냐면 큰 평수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막 연예인들 보면 막 100평 이런 데에서 혼자 살잖아요. 그리고 작은 평수에서 많은 사람이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방법이 합리적일 거냐, 그걸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원가에게 주목적인데, 아쉽다라기보단 불가능한 건 100%다 이해할 만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추적 가능성 잘 보시고. 그래서 재료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직접 재료비하고 간접 재료비. 그래서 제가 직접 재료비라고 써드리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몇 군데 들어간 거예요? 한 군데.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라고 써드리면은 이 재료는 두 군데 이상 들어간 거예요. 여러 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가 있고 무슨 노무비가 있어요? 간접 노무비. 그래서 제가 직접 노무비라고 써드리면 이 사람은 한 군데에서만 일하는구나.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라고 적어드리면 이 사람은 여러 군데 가서 일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 경비도 직접 제조 경비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간접 제조 경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키포인트는 직접이라 그러면 한 군데만 쓴 거야. 간접이라고 쓰면은 여러 군데 쓴 거야. 요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원가 행태라고 있어요. 원가 행태는 움직인다 그래서 변동비, 일정하다 그래서 고정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쪽지시험 안 봐요. 이건 그냥 알고 계시라고 적어드린 거고. 와, 냉장고가 필요 없네. 그래서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건 재료비하고 노무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인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변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건 재료비하고 뭐라고요? 노무비.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제품을 한 개 만드는데 재료비가 1,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제품을 10개 만들면 재료비는 얼마죠? 10,000원이겠죠. 그 다음에 제품을 50개 만들면 재료비는 얼마예요? 50,000원이죠. 그래서 총변동비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총금액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잖아요. 1,000원에서 10,000원 되고 10,000원에서 50,000원 되고.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라고 있어요. 2장짜리에 보시면 요 단위당의 뜻이 뭐냐면 하나당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에 1,000원이면 한 개에 얼마예요? 1,000원. 10개에 10,000원이면 한 개에 1,000원. 50개에 50,000원이면 한 개에 1,000원.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는 어때요? 일정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는 일정하잖아요. 그 재료가 바뀌면 안 되죠. 어떤 건 많이 들어가고 어떤 건 적게 들어가고 그러면 불량 나잖아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재료비나 노무비는 어떻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정하다. 왜냐하면 노무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시간당 금액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봤을 때에.
그 다음에 고정비가 뭐냐면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보험료하고 임차료. 우리 일반적으로 보험료 한번 정해지면 거의 똑같은 금액을 매달 내잖아요. 그 다음에 임차료가 월세 이야기하는 겁니다. 월세 한번 정해지면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내는 월세 금액은 어떻죠? 똑같죠. 네, 그래서 고정적으로 나간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고정비.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보험료가 100만 원이 나가요. 얼마가 나간다고요? 100만 원. 그러면 제품 한 개를 만들어도 보험료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제품 10개를 만들어도 보험료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아, 이게 보험료가 빠졌구나. 보험료 100만 원. 10개 만들어도 100만 원. 그 다음에 50개 만들어도 얼마예요? 1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라는 거는 만들든 안 만들든 나가는 금액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총고정비는 어떻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비의 뜻은 몇 개당 금액이라고요? 하나당. 그래서 하나당을 단위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한 개에 100만 원이니까 한 개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 10개에 100만 원이니까 한 개에 10만 원. 50개에 100만 원이니까 한 개에 2만 원.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는 뭐 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골목 식당에서 가격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싸게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뭐 해라? 팔아라.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팔면 팔수록 하나당 들어가는 고정비의 금액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그래서 박리담회가 가능한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하나당 들어가는 재료비는 똑같잖아요. 거의 일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당 들어가는 고정비가 어떻게 돼요? 계속 줄어요. 그래서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이익이 날 수 있는 게 요것 때문에 그럽니다. 고정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식당은 크게 두 군데밖에 안 남을 거예요. 비싸든가 싸든가. 중가운데는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가성비, 가심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솔직히 싸고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싸서 맛있어. 그러면 MSG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좋은 재료를 많이 넣으면 좋은 건 아는데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뭐 싸고 좋은데 열심히 찾아보는데 없어요. 예. 네, 맞아요.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그게 더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가운데 있는 데들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보다 더. 예.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특별한 날에는 비싼 거 먹고 싶고, 특별하지 않은 날에는 저렴한 거 먹고 싶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 다음에 준변동비라고 있어요. 요건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도 하는데,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는 건데요. 요건 기본 요금이 있는 것들. 요거는 준변동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그 기본 요금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기본 요금이 있는 게 저거예요. 뭐냐면은 저거 기본 요금이 있는 게 택시, 핸드폰. 네. 그래서 택시에 기본 요금이 있잖아요. 그럼 기본 요금 넘어간 다음부터는 계속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래서 기본 요금까지는 고정비예요. 왜냐면 기본 요금은 항상 어떠니까요? 똑같으니까. 근데 기본 요금 이후부터는 금액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변동비도 있고 무슨 비도 있는 거예요? 고정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요금이 있으면 준변동비고, 그 다음에 중고정비라고 있는데 요거는 일정 구간, 그 다음에 계단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뭐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직원 10명당 1명의 근로감독관을 둬요. 말이 좋아서 근로감독관이지 만약에 뭐 반장님이 있다. 근데 반장님 월급이 300만 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명부터 10명까지는 몇 명의 감독관이 필요해요? 한 명의 감독관이 필요하겠죠. 10명까지는. 근데 11명부터 직원이 11명 이상이 되면 11명부터 20명까지는 몇 명의 근로감독관이 필요하죠? 예. 2명이 필요하죠. 그러면 월급으로 얼마 나가야 돼요? 600만 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고정은 고정인데 완전 고정은 아니에요. 그 구간에 따라서 예, 금액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 요걸 무슨 고정비라 그래요? 준 고정비.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프를 좀 그려드리면 간혹가다 그래프로 나올 때가 있어서 요게 변동비예요. 왜냐면 만들면 만들수록 금액이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 그래서 요게 변동비고 그 다음에 요게 고정비예요. 고정비는 많이 만드나 적게 만드나 나가는 금액이 어때요? 똑같죠. 그 다음에 가다가 올라가면 요게 준변동비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가 기본 요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요금 넘으면 그 다음부터 택시 타면 탈수록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래도 최근에 저기 뭐냐 수원에서 75,000원 안 내고 도망간 애들 있죠. 네, 먹튀 하신 분. 두 분의 아가씨. 네. 근데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다 안 보여요. 한 20대 많이 먹어야 초중반? 이겠더라고요. 두 명 다. 근데 그거 잡히면 어쨌든 뭐 법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래요. 근데 잡을 생각을 안 하죠. 잡기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잡아도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치안해달라고 전화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금액이라도 한 7억이면은 경찰이 두 손 두 발 두고 할 텐데. 예. 근데 그거는 경찰한테 꼭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예. 왜냐면 그거 아니어도 사건 사고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름 되면은 솔직히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19에 전화해갖고 뭐 해달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서비스 차원으로. 우리나라는. 배달기사 아저씨가 제 차를 긁고 간 어떤 아저씨가 다른 차가 제 차를 긁고 갔는데 배달 아저씨가 신고해줘가지고 그 아저씨 착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승 곡선이 변동비, 일정한 게 고정비, 가다가 올라가면 준변동비, 중고정비는 다른 말로 무슨 형이라 그런다고요? 계단형. 왜냐면 옆에서 봤을 때 계단처럼 생겼다. 그런 분도 있어야죠. 근데 전 아침에 적어봤는데 뭐지? 불법 유턴하는 오토바이 아저씨. 아, 오토바이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막 몰고 다녀갖고. 네. 아, 불법 유턴 저도 하긴 하는데 오토바이는 좀 무식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은 사이로 들어오고. 그 앞으로 아마 오토바이 사건 사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해는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마 모든 오토바이에다가 저기 뭐지? CCTV 다 달아버리면은 오토바이 아마 범칙금만 1년에 몇 천만 원 낼걸요. 얼마 전에도 크게 사고 날 뻔해갖고 우회전하려고 들어가고 있는데 우측으로 와갖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응. 조금만 더 갔으면 박았죠. 웬만하면 꼬맹이 있으면 욕 잘 안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죠. 그냥 저런이 나와버렸죠. 덤퍼하고 오토바이 아저씨 그 배달 아저씨하고 그 사고 장면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쓰러지고 막 이렇게 그 장면을 다 봐가지고 그 다음부터 오토바이가 오면 옆으로 피해. 그게 나아요. 가라고. 예. 그래서 저도 세 가지 오면 피해줘요. 버스, 택시, 외제차. 빨리 가시라고. 예. 근데 요즘엔 외제차 보내도 또 다른 외제차가 또 와서. 요즘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요즘엔 가는데 어쨌든 외제차 사이를 이렇게 좀 비워 놓으면 국산차 들어오면은 항상 감사하면서 운전하고 있죠. 그래도 박을 거면 국산차가 나으니까.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보고 그 다음에 교재 볼게요. 요거는 이제 공식인데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있어요. 요거 공식이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더한 걸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제조회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조회사에서 물건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해요. 맞죠? 재료 없으면 물건 못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거 만들어줄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도 노무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노무사 그분들이 뭐 월급 계산이라던가 4대 보험이라던가 산재라던가 이런 거 터졌을 때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무사죠. 그래서 노무 그러면 예, 사람하고 관련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공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재료는 있다는 전제 하에 가공을 하는 거죠. 재료도 없는데 물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재료비는 빼고 가공을 하려면 가공할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 그 다음에 이 제조간접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제조간접비예요. 간접 재료비랑 간접 노무비랑 간접 경비. 그래서 간접비들끼리 더한 걸 제조간접비라고 표현하는데 이 제조간접비에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뭐 보험료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 밥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임차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나머지 돈들도 필요하잖아요. 기계를 쓰려면 전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돈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하세요? 제조간접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식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원가 회계의 의라고 있는데요. 제조업은 완성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완성된 제품을 구입하는 게 뭐라 그랬죠? 상품이라 그랬죠. 완성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품이 완성된 걸 사다 파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가 무슨 비가 되는 거예요? 재료비. 그 다음에 노동력이 뭐가 된다고요? 노무비. 그 다음에 뭐 기계장치 등 나머지 등을 뭐라 그래요? 제조 경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기, 가스 등의 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기업 내부에서 제품을 뭐 하는 거예요? 제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제조회사로 취업을 하시면 원가에게도 써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계산은 누가 해줄 거예요? 컴퓨터가 해줘요. 근데 어쨌든 제조회사로 가시면은 원가액의 용어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가액의 목적,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재무보고 목적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실기할 때. 그래서 재무보고 목적인데 이게 뭐냐면 이 원가회계에서 작성하는 걸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요건 원가회계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작성하냐면 원가가 얼마인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원가가 얼마인지 보여주는 걸 뭐라 그래요?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거 만들려면 있어야 돼요. 손익계산서. 왜냐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뜻이 손해났냐 이익났냐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났나 이익났나 계산을 하려면 원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원가를 모르면 이익인지 손해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맨날 골목식당 보면은 저기 백종원 씨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 사장님들한테 원가 계산 해봤냐고. 원가 계산 해갖고 오라고. 원가 계산 해갖고 오면은 백종원 씨가 이거 잘못 계산했다 그러면서 알려주고 이런 거 많이 나왔었었죠. 근데 이게 원가가 왜 필요하냐면 원가를 알아야 원가가 50원이래. 그러면 100원에 팔면 50원 남는 거잖아요. 근데 원가가 70원이래. 그럼 100원에 팔면 얼마 남는 거예요? 30원. 그래서 내가 팔았을 때에 얼마 남는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은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러면 하나 파는데 조금씩 남아도 지장이 없어요. 왜요? 많이 팔아갖고 메꾸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못 팔아.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팔 거냐? 얼마에 팔 거냐? 이것도 어때요? 중요하죠. 그래서 백종원 씨가 맨날 거기 보면은 요즘 잘 안 보긴 하는데 재미없어서
뭐 이제 끝나긴 했지만. 예. 그, 과거에 보면은 가격 내렸다 그러면 백종원 씨가 맨날 박수 쳐주잖아요. 왜냐면 가격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한 명이라도 더 올 확률이 어때요? 높죠. 예. 근데 어쨌든 요즘엔 장사 너무 힘들어요. 저도 먹으러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힘들겠다. 왜냐면 가격도 적당해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되고 손님한테 친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저는 돈 있어도 식당은 안 할 거예요. 식당은 진짜 그 안 하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요즘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뭐 저도 그렇긴 하지만 이미 하늘을 뚫었잖아요. 거의 뭐 우주에 가 있는 수준이니까. 근데 원래 우주에 가 계신 분들은 배달 음식 먹으면 안 돼요. 배달 음식 하는데 깔끔한 데가 몇 군데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 어디쯤에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우주에 계신 분들은 배달 음식 드시면 안 돼요. 치킨도 웬만하면 집에서 튀겨 드셔야 돼요. 최근에 치킨을 어쨌든 이렇게 바깥에서 몇 번 사 먹은 적이 있는데 좀 오래된 기름 쓰면 맛이 나잖아요. 쩐내 많이 나죠. 그래갖고 한 두 번, 최근에 한 1년 동안에 한 두세 번 느꼈는데 그 집은 안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또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집에서 해 먹으면 너무 그래도 귀찮아요. 그냥 저는 그냥 사 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 통제 목적. 관리 통제는 누가 한다고요? 경영진이 하는 겁니다. 근데 경영진이 하려면은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만들면 100원인데 외부 업체한테 맡기면 80원이래. 이런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외부에다 맡길 거냐 아니면 20원을 더 들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할 거냐. 근데 무조건 싸다 그래서 외부에다 맡기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요소수 사건도 결론은 뭐예요? 외부가 싸니까 외국에서 전량 수입을 했었는데 외국에서 흔들어 버리니까 흔들려 버리잖아요. 왜요? 내부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든지 다 싸다 그래서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게 꼭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 이슈가 될 거고 앞으로도 얘기가 나올 건데 배달료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남는 게 과거보다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잖아요. 왜냐면 배달 금액의 일부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일부는 그 포장하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내 돈에서 내가 가져가야 될 게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뭐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원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전략 수립도 똑같습니다. 전략 수립을 하려면 원가가 얼마인지 알고 이익이 얼마인지 알아야 앞으로 우리 회사가 지금 이익이 많이 나니까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회사는 지금 이익이 줄어들 거니까 인원을 뭐 해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거 나왔잖아요. 은행 직원 퇴직금으로 7억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뭐 하고 있대요? 그만두고 있다고. 근데 앞으로 은행 직원은 더 줄어들 거예요. 왜요? 은행 안 가잖아요. 지금 은행 지점도 통폐합하고 있잖아요. 지점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계 갖다 놓고 ATM 기계만 있으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업무는 보고 대부분 다 스마트폰 아니면 인터넷으로 계좌이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고소득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은행 직원이. 근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고소득 직업은 줄어들 거라고 해요. 왜냐면 AI가 대체하는 것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러다가 진짜 잘하면은 모든 요리를 누가 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가 다 할 수도 있어요. 기계가. 지금 이미 조금씩 시작 중이니까. 비대면으로 아예 그 창구를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동네 새마을 동네 어르신들이 티켓 들고 나와서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참 시대적인 거라. 근데 어르신들은 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아침인가 어제 보니까 뉴스에 저거 나오던데 어르신들은 저거 ATM 기기 수수료 무료로 다 돌려주겠다. 근데 그게 ATM 기계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뭐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이 화면을 보면서 뭐 하시오 도우미가 있어도 도움이 안 돼서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 어려워요 그런 게. 왜냐면 한쪽을 보면 반대쪽이 문제고 항상 빛과 어둠은 있으니까. 예, 뭐든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드론이 배달해봐요. 그러면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다 뭐 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말 맞다나. 근데 우리나라는 드론 못 띄워요. 예, 군 부대가 너무 많아서. 예. 드론 많이 띄워가지고 드론 띄우려면, 그러니까 군부대 아닌 데들은 허가받기가 쉬워요. 예, 허가받기가 쉬운데, 군부대인 곳들은 허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경찰이 쇼했다가 욕만 먹고 끝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우리는 조사를 드론으로 한다. 라고 해갖고 기자들 몇백 명 모아놓고 드론 띄우려고 그랬는데 군부대에서 연락 왔잖아요. 허가도 안 받고 띄우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허가 받으려고 또 몇 시간 또 기다렸다가 쇼한다고 또 욕 엄청 먹었잖아요, 그때. 근데 우리나라는 군부대가 많아서 어쨌든 드론 띄우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거기 경영활동 보시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네, 구매해서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 이거 당연한 얘기죠. 거기 써 있어요. 1번에 구매, 그 다음에 제조, 그 다음에 판매.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쪽 파트, 그러니까 뭐 격리 업종이나 아니면은 총무직으로 들어가시면 이걸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저희가 하는 일들은 보조 업무입니다. 맞죠? 뒤에서 보조하는 거지 직접 할 일은 거의 없어요. 구매 과정이야 뭐 구매 부서에서 할 거고, 제조야 생산 파트에서 할 거고, 판매야 영업 부서에서 할 거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보조적인 개념이 좀 더 크죠. 그 다음에 204페이지로 오세요. 204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원가의 3요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재료 원가로 되어 있는데 공부하실 때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라고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요 문구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요, 기초원가하고 가공원가라고 있으시죠? 요거는 공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오세요. 206페이지.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거기 206페이지에서 통제 가능 원가랑 통제 불능 원가라고 있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경영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통제를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사장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통제 가능 원가는 이게 통제 가능 원가예요. 재료비하고 노무비는 사장님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재료야. 좋은 걸로 쓰면은 가격이 올라갈 거고, 안 좋은 걸로 쓰면 가격이 뭐하죠? 떨어지죠. 근데 이런 거 대부분 누가 관리해요? 사장님이 관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노무비, 인건비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사장님이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 갔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이제 연장계약 하려고 앉았는데 앉자마자 요즘 회사가 힘들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동결 아니면 감봉. 근데 그거 누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통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통제 가능 원가는 결론은 대부분 변동비는 통제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고정비는 통제가 좀 힘들어요. 대표적인 게 보험료하고 임차료 이런 것들은 통제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보험료 많이 나와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갖고
우리 보험료 많이 나오니까 보험료 깎아주세요. 그러면 깎아줘요? 아니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할걸요? 해약하세요. 왜요? 해약하면 우리가 더 이익이니까. 근데 임차료, 월세잖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 났죠? 코로나 사태 때 깎아준 데보다 안 깎아준 데, 안 깎아주고 올린 데도 많잖아요. 맞죠? 왜냐면 이거는 사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통제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장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과거하고 달라요. 과거에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자기 돈으로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요즘에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영끌해서 사거나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간혹가다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글 보면은 강남의 건물주인데 돈 아끼려고 하는 거겠죠. 자기가 주차 관리부터 해서 다 하고 있다고.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강남의 건물주가 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세금도 많이 나오지만 근데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하고 다른 게 옛날에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건물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요즘에는 돈 없는데도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 왜냐면 투기로 해갖고 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과거보다 많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욕심 부리다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돈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2층에서 화가를 이제 살다 보면 어쨌든 너무 비싸긴 해요. 그리고 강남에 있으면 웬만하면 잘 안 팔죠. 자기들 진짜 그거 하지 않는 이상. 왜냐면 강남 쪽은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외곽 쪽은 타이밍 잘 맞춰서 팔아야 될 거예요. 왜냐면 외곽은 분명히 떨어질 거니까. 일본만 봐도 지금 빈집이 몇십만 채래잖아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일본은 대부분 다 나무집이래요. 그러니까 부실 때 한 2, 3천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콘크리트 집이잖아요. 그럼 부실 때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그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었으면은 저거 가리키고 싶었거든요. 아니요, 건축 쪽 말고 폭파 전문가. 우리나라에 폭파 전문가 많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고 위험도 하니까. 그래서 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심리 상담 쪽하고 폭파 쪽하고가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집들 다 부셔야 되는데 오래되면 어쨌든 부실 거 아니에요. 근데 부시려면은 그냥 뭐 포크레인으로 부시는 게 아니라 폭파해갖고 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여기 어디였지? 가정오거리 거기 폭파 쇼 한 번 한 적 있었잖아요. 예. 쇼처럼 이렇게 엄청 크게 부셔야 되기 때문에 예. 한번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멋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거 볼 일이 없으니까 살아가면서. 그렇죠. 위험하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변동원가하고 고정원가 요거까지 보고 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예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총변동비는 뭐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총고정비는 일정하다.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는데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리고 조업도가 헷갈리시면 생산량이라고 생각하세요. 조업도의 뜻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생산량도 되고 근무 시간도 되고 기계장치 시간도 되고 다양한 그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는 많이 만들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만들면은 재료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총변동비는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런 식으로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무슨 원가라고요? 혼합원가. 그래서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고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으로서 무슨 형이라고도 한다고요? 계단형. 그래서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그 옆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